안녕하십니까. 김남일 교수의 한의학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정준의 동방육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준 선생은 영조년간에 조선시대 때 영조 때가 이제 영조 다음이 정조,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해가 이제 부흥했던 시기라고 손꼽는 시기죠. 그때 이제 궁중에서 어의로 활동했던 소아과 전문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아과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1760년 그 영조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급유망이라는 소아과 전문 의서를 편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당시까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소아과를 잘 집대성하고 하나의 교과서로 이해되었던 이제 소아약증 직결이라는 이제 송나라 때 의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 나온 의학인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소아과 관련된 내용에다가 이 조정준 자신의 어떤 치료 경험을 결합해서 이 급유방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책이 그것이죠.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이제 동방육기론이라는 어떤 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중국 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은 조선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맞는 어떤 그 의료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동방의 육기, 동방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동쪽 뭐 조선 땅을 말하는 것이고, 육기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풍토를 말하는 것이죠. 풍토, 기후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치우쳐 한쪽 귀퉁이에 있는데 그 풍토가 진실로 중국과 다르다 그랬죠. 이동훈이나 주단계, 이제 중국에서 유명했던 의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동방에서 태어났다면 반드시 주관하는 경과, 오로지 하는 기가 있어 책을 만들어 약물의 사용의 기준을 만들었을 것이다. 동방은 이분들이 이동원 주단계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 맞는 걸 만들었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조선 사람이었다면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 동방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또 정리해 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어서 무릇 일찍이 이로 인해서 미루어 보건대 우리 동쪽은 해와 달이 먼저 올라가 땅의 경과가 풀어져 밝아진다. 그러므로 풍부받은 바탕이 총명하고 재능과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죠. 봄의 기운이 동쪽에서 발생하면 만물이 자라나 번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품성이 자애롭고 어질며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동방예의지국, 뭐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 품성이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부드럽고 뭐 자유롭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고. 그런데 목은 풍을 많이 생겨나게 함으로 잘 격노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높이 소리지르고 신 것을 좋아한다. 이건 또 우리나라 사람 약간의 단점 같은 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풍토가 진실로 서남북 나머지 모든 방해와 같지 않고, 또한 땅의 형세가 산이 많고 물이 모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풍토나 땅 이런 모양들, 그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것이 빨리 내려가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 같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의사들은 반드시 그 기운에 전적으로 하는 바와 질병이 씌우는 바를 이해한 이후에 증상에 따라서 약물을 베풀고 맥을 잡고 평석과 자석을 사용한다면 비록 치료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동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차이, 조선과 중국의 차이에 대해서 방위의 차이가 풍토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므로 자생 품들, 약물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의 기질의 차이, 이런 것들 일으키므로 중국 의학과 구별되는 별도의 치료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조선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방위의 차이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방위로부터 갈라진 기운의 편차를 만들어진 백성들의 체질의 차이, 약물의 성질, 질병의 속성,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것이, 제대로 판정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의학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전통은, 이런 주장의 전통은 바로 향약의학과 이제 동의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향약의학이라는 향약기술,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치료하는 향약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조선 전기까지 동인경험방이라는, 이제 조선 말에도 동인경험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동인이라는 말이 동쪽 사람의 경험, 이런 뜻이죠. 동인 경험. 그렇게 돼 있었는데,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께서 이제 향약수성방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그 이전까지 있었던 향약 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걸 이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의보감에서 동이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동이라는 말이 동쪽의 의학,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